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는 힘겨운 하루가 시작되겠구나라며 한숨 섞인 시작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여기 매일 아침을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혹은 설레는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맞이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날고해진 구두가 더 잘 어울렸던 사람, 회장님이라는 권위적인 호칭보다 노동자라는 이름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 바로 아산 정주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전설적인 한마디 "이봐, 회복이나 했어?" 라는 문장에 담긴 처절하고도 위대한 생애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어떻게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15년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강원도 통천의 척박한 땅. 정주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팔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평생 흙을 파먹고 살아야 하는 농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정주영의 눈은 언제나 마을 너머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4번이나 가출을 감행합니다. 특히 3번째 가출 때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몰래 들고 서울로 도망쳤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시 70원은 가난한 농가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거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아들을 찾아 서울까지 올라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너 같은 조선놈이 서울 간다고 뭐가 되겠냐. 장남은 집안을 일으켜야지. 어서 내려가자." 하지만 정주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머문다면 가난은 대물림될 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내려가면서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결국 4번째 가출에 성공한 그가 얻은 첫 직장은 폭흥상해라는 쌀가게의 배달원이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가게 앞을 쓸었고 자전거 타는 법을 피나게 연습해 쌀 3가마니를 싣고도 흔들림 없이 서울 골목을 누볐습니다. 단순히 배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게의 모든 장부와 단골들의 취향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성실함이 신용을 낳고 신용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방탕했던 친아들 대신 이 성실한 청년에게 가게를 물려주었고 이것이 정주영이 세상에 내디딘 첫 번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쌀가게 주인으로 자수성가하나 싶었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일제의 미국 통제령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된 정주영은 자동차 수리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도 서비스라는 공장을 인수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개업한 지 겨우 20일 만에 큰 불이 나 공장이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모든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진 순간 주변에서는 정주영은 이제 끝났다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는 대신 평소 자신의 성실함을 지켜보던 단골 오윤근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대신 당당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공장은 불탔지만 저의 실력과 신용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돈을 빌려주신다면 선생님의 이력에 돈 떼인 기록 대신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는 영광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윤근 씨는 정주영의 그 기계에 반해 다시 거금을 내주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돈으로 보란듯이 재기했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수리기간 단축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합니다. 남들이 일주일을 걸릴 일을 정주영은 사흘 만에 해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일하고 남들이 고민할 때 행동한다. 그의 경영 철학이 정립된 시기였습니다. 해방 이후 정주영은 현대건설의 전신인 현대토건사를 세웁니다. 하지만 건설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건설업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뛰어든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군 공사를 수주하던 시절에 전설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한겨울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문하니 황량한 흙바닥을 푸른 잔디로 덮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잔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건설업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정주영은 단박에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잔디를 구해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잔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낙동강변으로 달려가 파랗게 싹이 튼 겨울보리를 통째로 떠왔습니다. 미군 눈에는 푸른색이면 잔디나 보리나 똑같을 것이라는 기막힌 역발상이었습니다. 한겨울에 펼쳐진 푸른 들판을 본 미군은 경탄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만족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정주영은 무조건 해내는 사람이라며 모든 공사를 맡겼습니다.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 정주영은 대한민국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배를 만든 경험도 배를 만들 조선소 부지도 없던 그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롱바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장은 싸늘하게 물었죠. 당신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어떻게 믿고 차관을 해주겠소? 당신들은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지 않소? 그때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보시오.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기도 전인 1500년대에 우리는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요. 우리 혈관에는 그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소. 우리가 단지 일제강점기와 전쟁 때문에 잠시 멈췄을 뿐이지 우리의 잠재력은 당신들보다 앞서 있단 말이오. 이 기상천외하고도 절실한 설득에 롱바텀 회장은 혀를 내두르며 차관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선소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배를 팔아야 하는 상황. 정주영은 그리스의 선박왕 라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백사장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조선소를 지를 테니 배를 사시오.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소.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바노스는 정주영의 그 말도 안 되는 자신감에 매료되어 배 2척을 계약합니다. 조선소가 완공되기도 전에 배를 팔아버린 세계 경제사 유례없는 전설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5.1 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었을 때 정주영은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바로 중동 건설 시장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기온이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 참모들은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갈 것이고 물도 없어서 공사는 불가능하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반대했습니다. 정주영은 중동 출장을 다녀와서 허웃으며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봐, 비가 안 오니 1년 내내 일할 수 있고 낮엔 너무 더우니까 작업밤에 시원할 때 일하면 되잖아. 그리고 건설에 제일 중요한 모래와 자갈이 사막에 널려 있어. 물은 유조선에 가득 실어오면 되는 거고. 그는 결국 20세기 최대의 공사라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따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정주영은 공기를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중동 사막에서 벌어온 달러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산업화 자금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스스로를 왕회장이라기보다 성공한 노동자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침마다 모든 자식과 손자를 집으로 불러 모아 함께 식사하며 부지런함을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할 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1998년 80이 넘은 노구의 정주영은 수백 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소 판 돈 70원을 들고 가출했던 그 소년이 이제는 민족의 화해를 위해 500배의 보답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현대라는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선물했습니다. 2001년 3월 큰 별이 졌을 때 전 세계는 그를 추모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는 그를 세상을 바꾼 거인으로 선정했죠. 하지만 정주영은 천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봐, 거기 주저앉아 있는 자네 해보기나 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어떤 70원이 들어있습니까? 현실이 막막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정주영의 낡은 지갑 속 거북선 지폐를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해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일단 시작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것.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주영의 신화처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정주영 회장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꽃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